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망 선고 직전 코마 상태다. 의사 출신 안철수. 내가 메스 들겠다. 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할 것이다. 오, 굉장히 의지가 막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그 고름과 종기가 누구냐? 당내에서도 논란일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최소한 60일은 보장이 돼야 된다.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맡았는데 굉장히 고강도 뭐랄까요? 이 혁신의 의지를 불태웠어요. 전당대회 60일 안에 안 연다. 종기 고름 짜겠다. 내가 의사니까 메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마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60일 얘기하는데 한 40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8월 13일을 임시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하겠다는 취지로 네.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당 자체를 보면 완전 이제 친윤들이 완전 당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송호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을 왜 혁신위원장을 시켰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친윤은 아니에요. 그러면 친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혁신의 이미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을 시켰는데 안철수 의원의 각오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고름 종기, 아마 고름 종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고름 종기를 어떻게 보면 도려낼 수 있는 메스가 할 수 있는 근데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당내에 본인의 어떤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거든요. 또 당원의 지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의원이 과연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혁신위원장이면 혁신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혁신위원도 사실은 현역 의원들에서 과연 혁신으로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친윤의 어떤 잔존 세력이 기득권이 안철수 의원을 좀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지에 대해서는 뭐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국민의힘에 사실은 좀 안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친윤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한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당대회 때 과연 당대표로 누가 출마하느냐를 봐야 할 것이고 또 누가 당선되느냐를 봐야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 주요 주자 중 한 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도 야당 안팎에서 관심사입니다. 친한 정성국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신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일단 나가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보면서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내가 대표 나갔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불리함이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국민과 당을 위해서 일할 시기가 맞느냐 때가 맞느냐 정치인으로서의 그 어떤 감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친한계가 아닌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기대 걸 인물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 무슨 자극적으로 새벽에 쿠데타라고 얘기한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우리 당에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구나. 아주 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당원 모집을 그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과연 맞는가 싶고 한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무슨 뭐 윤핵관이 어떻고 무슨 친윤계가 어떻고 뭐 거기 기득권까지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분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성춘 부의장님, 지금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한 쪽이 있고 친한계에서도 나가지 말지 부정적인 게 더 많다.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어떻게 보십니까?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아마도 고민하는 지점이 그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왔을 때 지금 당 주류인 친윤 세력의 후보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지금 사실 그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바로 1년 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죠. 지방선거를 또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때 책임을 또 다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마 상태라고. 지금 손을 안 대면 죽어요. 지금 사실 죽군 다음에 당권을 잡으러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마 상태인 상태에서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저는 이거를 적출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메스를 쥐어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친윤인데 그 사람들이 메스를 제대로 쥐어주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숟가락 쥐어줄 겁니다. 메스 하면 갑자기 숟가락 쥐어주기 때문에 적출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기 당대표가 뭔가 그 메스를 제대로 들고 다시 예. 적출하는 그런 과감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메스 했는데 숟가락을 준다 옆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메스 주면은 자기들을 적출할 건데 친윤들이 메스를 주겠어요? 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주류 세력들을 적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비주류 세력들 중에 그거 할 만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러면은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지 만약에 지금을 건너가서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를 고민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코마 상태 그 다음 더 최악의 상태까지 갈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근에서는 그걸 좀 걱정할 것 같아요, 홍 대표님. 나왔다 안 됐을 가능성에 대한 굉장한 좀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걱정하겠죠. 떨어지고 나면 내상이 클 테니까. 근데 정치는 그런 거 내상을 너무 걱정하면 안 됩니다. 뭐 꽃길 깔아놓는 게 어디 있어요? 100% 당선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을 안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정치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다음에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는 대로 또 정치적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당의 어떤 극단적인 세력 그리고 특히 친윤 이 당권파들하고 좀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결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인적 쇄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하피플 3인방까지 전해드렸습니다.